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엄마 순화당입니다. 나 오늘 노란 거 입었으니까 방울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이 노란 거는 할머니 오시니까 또 뭐 무당하면 방울이잖냐. 방울 한번 이렇게 딱 흔들고 있어 보이지 않아? 지금은 엄마보다는 뭐 무당 같잖아. 자, 오늘 또 찍을 것은 국민엄마 순화당 선생님이 또 특급 비방법인데 진짜 굿보다 좋은 또 이제 비방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고 싶은 비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비방법인가요? 지금 이제 3, 4월 많이 놀러 가잖아. 도시락 꽃구경도 많이 가고 이제 놀러 가는 철이잖아. 피서철도 돌아오고. 네. 그래서 산으로 강으로 해외여행으로 네. 그 명소에 가면 귀신들이 많다. 왜 그러냐면 사고도 많았고 좋은 곳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6.25, 뭐 일제시대 네. 또 뭐 현대사회에서 자사고 자동차 사고 또 뭐 죽으면 산으로 가서 죽고 뭐 그잖아. 네. 산사태 눈사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곳인데도 그런 연가들은 항상 있어. 그래서 그럼 철인 만큼 여러분 뭐 할 것은 또 우리가 하고 살잖아. 꽃구경할 때 막 북한산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 북한산에 꽃이 너무 좋아서 이쪽은 웬만하면 차가 안 막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렬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들어서 소풍이라는 걸 가. 산에 들래 뭐 좋은 명소에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갈 때 집에 들어왔는데 괜히 으쓱거리고 감기 몸살처럼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집의 기운보다는 내가 저조한 거 꿈소리가 이상하고 네. 몸이 무겁고 네. 이런 것은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묻었다는 얘기야. 우리 집에 있다는 얘기야.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 뭐가 휘끗휘끗 보이는 거. 뭐 저기 뭐 베란다 쪽에서 뭐 당신 안 보았어? 나는 봤는데 뭐 이런 증상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 이런 분들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집엔 초상이 안 났는데 옆집에서 초상이 났어요. 또 옆집 상가에서 초상이 났어요. 이렇게 도당상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부근에서 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연구차를 보고 들어왔어. 네. 또 내가 또 이런 어떤 때는 그래. 내가 한 달에 막 누가 죽어서 누가 죽고 부고장 이런 얘기를 가정하는데 자꾸 듣는 경우가 있어. 네. 들으면 그게 이제 부정인 건데 부정이 그냥 그 하루로 3일이면 소화거든. 네. 3일에 소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막 중복이 되어서 쌓여서 그게 우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내 직성에서 좀 몸이 무겁다든가 꿈자리가 산란하다든가 집의 기운이 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좀 다른 색다른 기운을 느낀다던가 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새 가구를 많이 바꿨을 경우에 뭐 집에 이번에 뭐 옷도 바꾸고 뭣도 사고 옷도 사고 뭐 가방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이렇게 많이 바꿨을 경우에 네. 새 물건으로 뭐가 물건이 이사 가면서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바꿨을 때 기운이 부정적인 기운이 쌓게 되는 거건 좋은 건 아니거든 그게. 이럴 때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통북어 있잖아. 통북어. 네. 배 안 딴 통북어. 통북어 한 마리를 그냥 깨끗한 종이에 싸세요. 이게 통북어라면 이런 깨끗한 종이에다 싸세요. 이렇게 포장을 하세요.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포장을 다 가려요. 이렇게 가려서 여러분은 무슨 주문을 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린 거를 내 자는 안방. 네. 내가 자는 곳이야. 내가 안방이 주로 자는 곳이면 내 머리맡에 위에다 놓고 그냥 주무시면 돼. 내가 거실에 사면 거실 내 머리맡에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자. 네. 이 뭐 머리 방향 상관없어. 네. 응, 그냥 놓고 자. 내가 예방법을 내면 지금까지도 전화가 와. 어저께도 문자 보냈는데 왜 답변을 안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지만 저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리 매니저가 이사를 가잖아. 네. 그래서 지금 매니저 없이 내가 지금 전화를 같이 지금도 막 전화 오고 있네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 유튜브 중이라 못 봤잖아. 네. 지금 무음으로 해놓고 매니저가 지금 부재 중이야. 지금 몇 통화가 와 있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영상이 나가면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보시고 막 전화를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민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가면 그렇게 물어보겠냐마는 네. 여러분은 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필요하신 분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서 종이에 깨끗한 종이에 싸서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고 나서 다음 날 이걸 꺼내세요. 네. 시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간까지 물어볼라. 자자마자 일어나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출근하세요. 그 자리에다 놓고 출근하시고 한쪽에다 모서리에다 놓고 출근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그 날만 하룻밤만 재우면 돼요. 하룻밤만 재우면 되니까 시간대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 북어 꼬리를 잡고 네. 북어 꼬리를 잡고 주둥이 부분을 꼬리를 잡고 주둥이 부분을 갖고 전체를 돌리시는 거예요. 집 전체를. 네. 안방, 건너방, 주방, 화장실, 베란다, 이 거실 다 돌리세요, 이거를. 다 돌려서 이걸 그대로 갖고 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셔서 발로 이 부분을 탁 자르세요. 주둥이 부분을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대가리를 탁 발로 밖으로 나가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발로 탁 잘라가지고 이거를 주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뭐 산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 기운이 있는 곳에 버리는 게 좋아요. 굳이 이제 못한다면은 일회용 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조금 허공 쪽으로 네. 낮은 산이나 낮은 뭐 들이나 뭐 피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버리시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어서 다 날짐승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하면 집의 운기, 이 지금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북어라는 것은 네. 이 입으로 그 나쁜 기운을 싹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뚝 자르는 것은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를 뭐 부정 풀 때 콩나물을 많이 치거든요. 네. 그러면 귀신들이 보고 콩나물 머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뭐 대가리를 뚝뚝뚝 잘라 무서워 도망가거든. 그래서 머리를 탁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어가 그렇게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집안의 운기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런 기운과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근데 나쁜 것만 없으면 좋은 것은 발동이 되는 거야. 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이 눌려서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운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만 빼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있잖아. 파카를 입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몽시를 입었다가 네. 왜 이렇게 막 심해? 내 마음 같아. 아마 사람들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근데 내가 요즘 지방을 많이 다녔잖아. 네. 뭐 어느 지방 그래서 네. 장거리 이렇게 출장이 네. 많았어요. 많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는 안 들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오죽이라고 하잖아요, 대나무, 여러분. 네.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나무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고든 것의 상징이라 그래서 외란국주에서 또 이게 대나무의 선비를 또 상징하듯이 대나무의 의미가 많아요. 또 때로는 신으로 따지면 이 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네. 신이 있는 곳에 대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대나무가 주는 또 우리 사람한테 주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대나무 얘기를 요즘 많이 듣고 있다. 내가. 대나무. 대나무 얘기를. 나는 대나무가 꽃 피는지도 몰랐어. 저는 아직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 네. 대나무에 꽃이 피는 건 말이 안 되셨나요? 근데 대나무가 꽃이 핀대. 오. 근데 작년 올해 꽃이 많이 폈대. 대나무에. 우리나라 대나무에 네. 꽃이 피면은 수명이 다 하는 거래. 죽어. 아. 대나무가 죽게 돼. 대나무는 항상 파랗잖아. 네. 여러분, 대나무는 그래서 선비처럼 이렇게 고준 절개를 뜻하잖아. 대나무의 의미가 또. 그런데 대나무가 꽃을 피면 노랗게 변하고 네. 죽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죽이 죽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대나무에 꽃이 피면 우리가 그랬잖아. 정승나무도 있잖아. 정승 소나무. 그렇죠. 알아? 네. 뭐 그치. 그런 거 알잖아. 어디 가면은. 네. 저기 어디 가면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어디 가면 우리 뭐 나무가 오고 또 저기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나무가 울었다. 네. 아, 동네 사람들을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단체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당산나무가 울었다. 네. 이런 실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화 같은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쵸. 전설의 고향이 아니야. 네. 우리 무슨 이 매품나무도 있잖아요. 벼슬나무도 있고 어느 동네에 갔더니 어떤 나무가 울었다, 어떤 바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전설이 아니고 실화거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자연도 움직이는 현상이란 말이야. 무슨 표적을 줬단 말이야. 나라에 큰 재난이 날 때, 나라에 우환이 생길 때, 백성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좀 영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그런 게 전해오는 유래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나무가 꽃을 피면 대나무가 죽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에 병고가 생길 때 대나무에 꽃이 핀답니다. 나라에 병고가 생기는 중에 누가 병고가 생기냐? 나라 임금님이 대통령의 문제가 생길 때 대나무에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 지금 작년부터 올해 특히 많이 폈잖아요. 꽃이.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제일 왕이 임금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난히도 올해는 대나무에 꽃이 많이 폈답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 이렇게 국운이 네.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런 거는 상징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임금님은 뭐 어버이다, 뭐 중전마는 어머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지금 했는데 이렇게 국운의 조짐에서 제일 웃 어른이 그 자리가 위험하고 흔들리고 잘못될 때는 대나무에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올해 대나무가 많이 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심은 대나무가 꽃이 필 경우. 이거는 여러분 업이 나가는 거예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휘몰아치고 일이 잘 꼬이는 거예요. 우환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심은 뭐 우리가 이제 좀 조경이다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몇 그루 심어 놓거나 또 기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경의 문제로 하는데 거기에 꽃이 펴르면 집안이 기운이 하향세가 되면서 우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생겼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비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로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증상이 일어나면 안 좋은 기운을 예시함으로 나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무슨 절차를 밟을 것 같아. 그냥은 꽃이 폈구나 이게 아니고. 그래서 돌아오는 우환, 돌아오는 그렇게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 마감을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님이 흔들리는 징후고 가정적으로는 좀 집안의 운기가 저하되어서 우환이 들어오는 일로 보면 돼요.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믿음을 갖고 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집에서 대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의외로. 근데 여기 꽃이 피었을 때는 이렇게 뭐 대나무를 잘라서 태우면 되나요? 죽는다니까요. 대나무가 노랗게 떠서 죽어요. 근데 죽은 나무가 집에 많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죽은 나무가 집에 많이 있으면 죽은 곳에 따라붙는 귀신이 있어요. 깨진 그릇에 따라붙는 귀신이 있고요. 헌 옷에만 따라드는 귀신이 있어서 우리가 헌 물건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들도 우리가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해. 우리 피디님 뭐 좋아하세요?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합니까? 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자기의 몫이 있듯이 영가들도 물을 좋아하는 영가가 있는가 하면 산을 좋아하는 영가가 있는가 하면 깨진 그릇을 좋아하는 영가가 있는가 하면 죽은 나무에 붙어 사는 영가가 있는가 하면 다 귀신마다
자기 집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붙어서 탈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은 집에서 빨리빨리 없애고 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처럼 보이니? 네. 자, 또 오늘은 또 국민 어머니께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삼재 때 지금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삼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삼재인 분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뭐 이제 뭐 삼재는 3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계속해서 삼재 때 이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삼재들 모여라. 좋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모여라. 그런데 네. 이제 엄마가 이제 부르는 거야, 애들을. 네. 삼재들, 삼재 자손들 모여라. 네, 유튜브 앞으로 모이세요. 그렇게. 네. 이제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통칭으로 엄마니까 모이세요. 삼재 중에서도 토끼띠, 양띠가 특히 조심해야 될 거를 먼저 짚고 갈게요. 자, 삼재 중에 업삼재예요. 토끼띠, 양띠가. 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악삼재처럼 우리가 굉장히 금기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오기 기문살이라 그래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게 토끼띠, 양띠예요. 그래서 오늘 상문살이, 그걸 상문살이라고 그래요. 상문은 모든 재수를 막아요.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 상문이고요. 네.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게 상문이고요. 사람을 돌게 하는 것도 상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시비구설로 지나치게 막 휘말리는 것도 이렇게 상문이고, 상문은 여러 가지 우환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상문은 어떻게 드느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할 때 조문을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가야지 어떻게 안 가냐, 사회생활 하는데. 네. 근데 올해 특히 삼재 상문살이 토끼띠, 양띠한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문, 그 다음에 날씨체, 네. 염, 입관식, 하관식, 네. 또 날씨를 만지는 거. 부모가 죽었는데 뭐 보세요, 뭐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만지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삼가하셔야 돼. 입관식, 하관식 때. 네. 그렇게 했다면 바로 네. 그 순간에 어떤 부정하고 용정하고 우환은 찾아오지 않지만 네. 그 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서 오는 중간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네. 바로 그 상문을 푸셔야 돼. 어... 절대로 어쩔 수 없이 가셨다면, 어쩔 수 없이 만졌다면, 어쩔 수 없이 보셨다면, 이런 거는 정말로 삼재여서 나쁜 게 아니라 삼재의 상문살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네. 토끼띠, 양띠는 웬만하면 피하셔야 되고,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딸은 어쩔 수 없이 가셨으니까 네. 그 절차를 하셔야 되고, 예방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의 도리를 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네. 가야 되고 보야 되고 만져야 된다면 네. 이게 심할 때는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 위험한 수준까지 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이렇게 하고 난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일이 생기지? 이거 어떻게 놀라지 마시고 그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토끼띠, 양띠가 네. 조문을 하고 만지고 입관식, 하관식을 보고 날씨를 본 결과에 대한 네. 이제 때려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푸세요. 푸셔야만이 원상태로 돌아와요. 풀기 전에 안 보는 게 최고. 두 번째 예방을 하고 가시는 게 최고. 그렇게 하려면 예방법이 그 오기살에 대한 예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시면서 가셔요. 종교가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주먹만 믿는다, 무교다, 뭐 이렇게 다 떠나서 네. 토끼띠, 양띠는 무조건 이게 들어있어요. 올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당하는 거예요. 네. 토끼띠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양띠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토끼띠가 2월에 태어났다. 네. 토끼띠가 6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해에도 상문이고 달에도 상문이야. 조상자리에도 상문이 들고 내 개인적인 사주팔자에도 상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늦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우리 인왕산 산재 발언 맞아요. 정말 절찬리 잘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엄마잖아. 신청한 분들도 해줬지만 1차, 2차 때 접수하신 우리 이제 용궁 방생 접수하신 분들도 전체로 축원장을 들고 가서 산신 발언을 다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문자가 엄마가 한번 쐈어. 통 크게. 그래서 목이 완전히 잠겼어. 그때 나 박수 받았다. 너무 열심히 빌어준다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그런 큰 행사를 하고 또 순나당이 여러분 성원에 입어서 진심으로 정성껏 잘했습니다. 늦게나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좀 무관한 얘기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한 거고 이때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삼재에 두 삼재는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상문살을 조심하세요. 방법을 꼭 취하고 가세요. 이상현상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기면 꼭 푸세요. 이런 무당집에 가셔서 절에 가서 풀면 안 돼요. 절에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절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요즘 거의 이상하게 99.9%가 이렇게 절에 공덕을 많이 쌓는 분들이 많이 점사 신청을 하세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만큼 절법으로 많이 돌을 닦아놔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요즘은 뭐가 궁금한 것보다는 절에 막 몇십 년 다니면서 스님 이상의 돌을 닦은 분들이 저를 만나러 참 많이 오세요. 그것도 인연법에 따라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가 참 편하고 대화하기가 참 편해요.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불법으로 풀릴 일이 있고 불법으로 해칠 일이 있고 또 신법으로 이렇게 과가 틀려요. 병원은 병원인데 과가 틀려서 그런 사례나 상문 그런 거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몸으로 이렇게 감긴 거 이런 건 신법으로 푸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우환이나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면 고민하고 눌러놓고 감춰놓고 할 수가 없어요. 더 그거는 고름이 살이 안 되고 더 커진 우환이 되니까 초기 때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요하고 싶어요. 이건 엄마들 자식들 잘 들었죠.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대치를 해서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잘 지내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띠하고 양띠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재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삼재 때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겠죠. 아픈 데를.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요. 조금만 내 병 내가 알아. 내 감기 증상이 있어. 아유 몸살이겠지. 사실은 몸살이 아닐 수 있거든. 그게 암의 초기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뇌에 뭐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 뇌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삼재는 삼재야. 업삼재든 복삼재든 악삼재든 명삼재든 삼재는 삼재야. 참지 말아라.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일축하면 그 두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첫째는 건강이잖아요, 여러분. 막 이 세상을 다 준다고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쵸.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과로로 두 번을 쓰러져 버리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 남편이 막 우리 마누라 죽었다고 막 곡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었거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깨어난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사후세계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삼재 때 꼭 타인이 나를 쳐서 몸이 아프거나 뭐 자동차가 나를 쳐서 아프거나 없는 병이 들어와서 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 이럴 때 키우지 마라. 참지 마라. 즉각 검사하고 즉각 약을 써라. 그래서 호미로 막아라. 가래로 막지 마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윤달이 들었어요. 6월이 두 번입니다. 윤달에 이제 묘를 만지고 산을 만지고 이장을 하고 밀례를 하고 별일을 많이 해요. 삼재 때 하지 마셔라. 큰일 난다. 삼재 때는 집 짓는 것도 이렇게
방향을 범해서는 안 돼요. 네. 삼재 때 올해 동쪽이 막혔는데 이런 삼살반 대장군 방향을 만지거나 달이 생기면 네. 그 우환을 내가 탁 맞는 거야. 그래서 그 가장 예민한 거 삼재 때 화장실 고치지 마라, 담벼락 고치지 마라, 대문 바꾸지 마라, 조항 부엌에 뭐 개수대나 뭐 하수구나 뭐 싱크대나 이런 거 바꾸지 마라. 네. 묘 이간식 아가씨 아까 보지 말랬잖아. 그렇죠. 산을 옮기고 만지고 다루는 거 이거 가지 마라, 보지 마라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삼재 때 눈을 크게 떠라. 눈이 맞습니다. 뒤에도 있어야 되고 앞에도 있어야 돼. 네. 왜 그러냐면 있잖아. 로켓으로 몸이 움직여야 돼. 저기서 차가 나를 치려고 하면 나는 빗사이로 팍 피해야 되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나를 치는 기운이거든. 내가 옳게 옳은 속도로 옳은 길로 가더라도 네. 삼재 때 하필이면 나를 치게 돼.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는 멀쩡하다가 내가 거기 서 있는 자리에 나를 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가져라. 눈을 떠라. 눈을 크게 떠라. 앞을 잘 보고 다녀라. 요즘 핸드폰이니 그잖아. 그렇죠. 막 길가에서도 핸드폰이 이어폰이니 또 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걷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막 해. 이러지 마라.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 간판이 떨어져 누가 나를 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리한 투자는 뭐 기본이고. 네. 삼재 때 끝나고 다 죽는 건 아니야. 네. 특히 뭐 토끼띠나 양띠는 문서를 가지면 좋기도 해. 올해 뭐 부자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말하는 거야. 선생님 이제 엄마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팩트적인 것은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네. 키우지 마라, 참지 마라. 그 다음에 오기 귀문살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피하든지 방법을 취하고 가라. 이런 것을 지키고 눈을 크게 떠라. 이런 거지 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여기 선생님 영상에 댓글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재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3년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삼재하고 나가는 삼재가 무서워. 나갈 때 치고 나가고 들어올 때 치고 들어와. 네.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갈 때 근데 삼재 때 아무렇지 않았는데요. 물론 삼재 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더 늘리고 불리고 명예가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다 죽는 거 아니야. 전쟁 때 다 망하는 게 아니듯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를 특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